안녕하십니까. 비정형 건설 환경 대응을 위한 덤프트럭 인지 및 가시화 솔루션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진우 연구원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본격적인 연구의 발표에 앞서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계장비 산업기술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연구가 실제 산업 현장의 기업들과 공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발표 자료에 포함된 내용 중 일부 기업의 대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의 상세한 이미지나 민감한 데이터를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발표 주제도 항법 관련된 내용에서 가시화 시스템으로 내용을 좀 변경하게 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전 세계 광산 자율주행 덤프트럭 시장은 현재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 시장은 연평균 23.2%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다가오는 2035년에는 약 125억 달러, 하나로는 16조 원 규모의 거대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볼보와 같은 글로벌 선진 기업들은 이미 실증 단계를 넘어 상용화에 성공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경우 덤프트럭 자율주행을 위해 핵심 원천 기술들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기술 종속을 막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격을 넘어 국내의 거친 현장 환경에 특화된 한국형 스마트 건설 솔루션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저희 덤프트럭 가시화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기술 요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도맵입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보통 3D 옥토맵을 많이 사용하지만 이는 데이터 연산량이 많아 실시간 처리가 필수적인 제어 시스템에서는 큰 부하가 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3D 형식에서 높이 정보만을 추출해 2.5D 형태로 경량함으로써 시스템의 실시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베이션 맵 기술은 본래 사족보행 로봇에서 험지를 극복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기술인데요. 로봇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발을 디딜 수 있는 안전한 위치를 찾기 위해 지형의 높낮이를 분석하는 원리입니다. 저희는 이 로봇의 보행 원리를 거대한 덤프트럭에 그대로 적용을 하였고요. 우측 사진과 같이 덤프트럭이 작업하는 건설 현장은 흙더미나 계단식 오르막 등 도로가 아닌 비정형적이고 거친 도면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족보행 로봇이 발을 디딜 곳을 찾듯 덤프트럭 또한 이 엘리베이션 맵을 통해 거친 도면의 높낮이를 정밀하게 인지하고 바퀴가 주행이 가능한 트래버서빌리티 에리어를 판단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고도맵의 경우 주행 가능 영역을 판단을 할 때 지면의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주로 지면에 라이다나 포인트 클라우드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면의 기울기나 단차, 거칠기 등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덤프트럭이 주행하는 환경은 높낮이 정보로만 이런 트래버서빌리티 에리어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흙길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덤프트럭이 주행할 경우 바퀴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면의 높낮이 특성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이미지 기반 지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하였고요. 추론 모델은 딥랩 V3를 기반으로 지면 정보를 추론하였습니다. 해당 정보는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에 투영해서 저희 제작하는 고도맵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시스템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요. 크게 따르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시메틱 세그멘테이션과 포인트 클라우드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엘리베이션 맵과 GNSS IMU를 융합한 포즈 오도메트리 정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데이터 융합단에서 고도맵을 이제 포즈 오도메트리 글로벌 GNSS TF로 맞추는 정렬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해당 내용을 이제 관제 통합 시스템에 전달해서 거기에서 이제 업데이트되는 덤프트럭 좌표에서 로컬로 판단하는 엘리베이션 맵을 관제 센터에서 통합 글로벌 맵로 업데이트하는 관제 시스템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방법론적인 내용에서 이제 주변 환경 인지 관련 내용입니다. 덤프트럭에 부착한 센서를 기준으로 이제 차량 URDF를 생성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센서 데이터를 연결한 가시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가시화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로스트 환경, RBC 환경에서 이 내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전분 데이터와 전후방 카메라 데이터를 구성을 하였으나 이제 해당 이미지가 이제 기업 대비에 해당을 해가지고 가리고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면 인식 성능 고도화를 위한 학습 데이터 오토 라벨링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공공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한 모델의 경우는 저희가 실제로 취득한 실제 커스텀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인식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학습 환경과 실제 현장 간의 실제 현장 간의 카메라 각도나 조도, 그리고 비정형적인 도로 환경이나 특성 등 같은 그런 차이 때문에 이제 도메인 갭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이제 현장 데이터를 직접 학습을 시키는 방법이지만, 사람이 이런 픽셀 단위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마스킹을 하는 경우는 이제 기존의 어떤 바운딩 박스 등의 라벨링 방식보다 이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려고 저희는 세그멘테이션 에디팅 모델을 기술을 바로 적용을 해서 어떤 입력 이미지에 대해서 마스크 경계를 1차적으로 분리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내용을 진행을 하여서 좀 더 적은 리소스를 가지고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전체 시스템 중 이제 덤프트럭의 포즈 정보를 바탕으로 생성한 부분인데, 사용한 센서는 이제 RTK GNSS와 IMU입니다. GNSS 같은 경우는 듀얼 안테나를 사용해서 위도, 경도, 고도 정보를 포함하여 포즈와 헤딩 정보를 출력하게 되고, IMU도 동일하게 XYZ 변화량을 출력하게 돼서 이제 두 센서 데이터를 받아서 30Hz의 오도메트리를 생성을 하여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이제 고도맵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고도맵은 이제 입력된 관련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입력된 뎁스 포인트 정보를 기반으로 생성을 하게 되며, 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레이캐스팅 기법과 칼만 필터 기반의 데이터 보정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레이캐스팅을 통해서 이제 센서로부터 얻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제 해당 지형 셀에 이제 매핑을 하게 되고요. 그 지역의 고도 정보를 이제 들어오는 포인트의 Z 정보를 바탕으로 고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는데, 이 갱신되는 고도에 대해서는 이제 측정한 고도가 기존 고도값과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크다, 전값과 기존 들어오는 현재 값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 이제 해당 값을 이상치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1번 수식처럼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 이제 마할라노비스 거리가 특정 임계값보다 크다면은 해당 센서 값은 이상치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기존 분산에 추가적으로 이상치 분산을 더해서 신뢰성을 낮추게 신으로 이제 해당 셀의 어떤 불확실성을 높이게 됩니다. 이 업데이트 과정은 이제 3에서 5번 수식처럼 일반적인 칼만 필터 업데이트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H 하이트 정보를 출력해서 최종 고도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GNSS 기반 전용 오도메트리와 이제 고도맵을 동시에 시각화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고요. 중앙의 표는 이제 GNSS 오도메트리의 궤적과 헤딩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 우측의 최종 시각화한 모습에서는 해당 전역 경로 기반의 고도맵을 생성하는 영상이고, 고도맵의 색깔은 레이캐스팅 기법을 통해서 나타난 지형의 Z 값을 이제 레인보우 형태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입니다. 먼저 지면 인식을 위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의 정량적인 평가 결과인데요. 이제 본 연구는 이제 덤프트럭 주행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떤 주행 가능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주행 가능 영역에 대해 인식 성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평가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MIOU 수식을 적용해서 사용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GT 라벨링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서 직접 수기 라벨링을 해서 평가를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76.23 MIOU를 하는 정량적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덤프트럭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시화한 영상입니다. 좌측의 경우 덤프트럭의 기하학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량이 주행 가능한 영역과 불가능한 영역을 파란과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였고요. 이 기하학적 특성으로 차량의 돌파 가능한 단차와 기울기를 바탕으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시간 예상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투영을 한 내용인데요.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투영해서 어떤 해당 지역의 정보를 고도 맵에 가시화하게 되는데요.
그 왼쪽 사진 같은 경우를 보시면 그 주변 환경이 풀밭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바탕으로 Z 헤이트 정보를 추출을 할 때 어떤 노이즈가 많이 끼는 상황이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을 최대한 해결을 하고자 이 기하학적 정보에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투영을 하여가지고 그 가장 우측에 저희가 특이 케이스로 가져다 놓은 이런 그 풀밭 같은 지형에 의해서 생기는 노이즈를 세그멘테이션과 결합을 해서 최대한 제거를 하여 이 보행 가능한 영역을 제어단에 넘기는 이런 식으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센서 주기에 대해서 실시간성을 검증을 하였는데요. 센서 주기가 이제 GNSS랑 라이다가 10Hz로 들어오다 보니까 센서 처리가 일단 10Hz보다 안쪽으로 들어오면 된다라는 판단하에 10Hz를 기준으로 일단 평가를 하였고요. 대략적으로 약 1500프레임 정도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약 한 4% 정도만 요 10Hz를 넘기고 나머지는 대부분 그 정확한 시간에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71.12ms의 전체 연산이 수행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콘클루전인데요. 저희는 일단 스마트 건설 솔루션 덤프트럭 자율자동 작업을 위한 인지 및 가시화 솔루션을 개발을 하였고 일반적인 기하학 특성 기반의 주행 가능 영역 판별에서 에미론적 정보를 적용하여 비정형 지형에서도 효과적인 추론 성능을 보이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프레임 로그 분석을 위한 실시간성을 확보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이제 기하학적 특성과 에미론적 정보라는 이종 정보를 융합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해야 할 요소들이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일단 간단하게 보행이 가능할 경우에는 점수를 좀 더 주고 뭐 이런 간단한 로직으로 수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원에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상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세션 끝나고 개인적으로 진행을